독일의 어느 레스토랑. 저 사람 왜 저래? 죽었나봐.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괜히 우리까지 귀찮은 일 생길까 무서워. 이곳에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다시 모국인 독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쓰러진 남성의 주변 사람들은 구경을 하는 듯한 모습들만 보이게 되고 웅성거리기만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하던 독일 여성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급하게 예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독일 여성은 한국에서의 1년 생활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딸 마리아나, 너는 이 아비를 닮아서 사업에 소질이 있는 아이다. 그러니 이 아비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대신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최대한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거라. 미국 같은 곳에서 말이다.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많지 않니? 저는 독일에서 자그마한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마리아나 테레사라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다름 아닌 저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너무 힘든 고생들을 하신 탓인지 다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하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본인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나를 닮아서 사업에 소질이 있는 아이라고 할 때마다 그 말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곤 했었죠.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저 또한 아버지처럼 사업을 시도하게 되면 실패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본인만 모르셨지 사업에 소질이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사업을 해서 보란듯 잘 살기를 바라셨던 분이니까요. 그런 분의 마지막 그 영혼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말씀대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업만큼 큰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직접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저 또한 그 말에는 동의를 했는지라 사업을 시작하려던 초기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죠. 그 결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래도 의료산업이 발전했고 의료기술들이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분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그것으로 저만의 사업을 키워서 성공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독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인 선진국 미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했고 실행했죠. 미국에서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그곳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비즈니스차 만나게 된 미국의 어느 의사를 통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의사는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나 씨, 제가 당신의 그 열정을 잘 알기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세상은 조금씩, 아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만 사업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당신이니까 해주는 말이지만 한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저 미국 의사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병원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인데 미국에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뜬금없이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컸기에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최소한 알아는 보고 시도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뉴스로만 봐오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정보들이 온라인에 퍼져 있었던 탓이죠. 과연 비즈니스차 만났던 그 미국 의사의 말은 영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만약에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업무를 마치고 다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시아 시장에도 유심히 진출을 꾀해야 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실제로 저는 아시아 쪽의 의료 수준을 알아보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저의 생활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의 의술이라고 한다면 일본 정도나 조금은 뛰어난 수준을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건 완전한 저의 착각이었고 오판이었습니다. 순환기 내과, 내분비학, 정형외과, 종양학 등의 각종 분야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의료 정보와 지식들이 한 방에 뒤집히는 바람에 크게 놀랐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내에서만 통하는 의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한국의 의술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류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학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주요 장기 쪽까지 한국의 의학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된 것을 확인한 저는 제가 아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물어보았고 이미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혼자서 미국, 유럽 쪽에서만 방방 뛰고 있었다니 저 스스로가 정말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짜 나도 아버지처럼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젬병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최첨단 의학 기술들을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나라의 의학 수준이라는 것은 그리 짧은 시간 안에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해낸 타이틀이었기에 더더욱 한국의 의학 수준은 저에게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은 짙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까닭으로 어떠한 비법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버렸죠.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지금의 세계 정세는 한국이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까지 이룩해낸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에 빠져들었고 저의 사업 비전 방향을 미국과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에 올인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누군가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보다 느낌과 감이 중요할 때도 있는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느낌과 감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쫄딱 망해버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의 감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한국을 얻어야 저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사업을 확장할 방안을 연구했고 곧바로 한국 관련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일단은 부딪혀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랬었죠. 하지만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크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과감한 행동력에 처음으로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한국의 바이어는 아주 특이한 제안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상황이었고 제안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한국 바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어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약 협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실제 거주를 하며 실생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아니, 뭐 이딴 계약 조건이 다 있어?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랑 내 물건을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도무지 한국 바이어의 생각이 가늠되지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죠.
심지어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했고 어쩌면 저와의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빈 둘로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한국에 저의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에 바이어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오히려 그러한 바이어를 놀래켜주고 감동시켜 주어서 반드시 이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죠. 한국 바이어의 그 어이없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안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고 그저 한국의 의술이 미스터리하게 발전했구나 하는 정도만 알게 되면서 시작된 비즈니스였는지라 더더욱 그랬죠. 게다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부분은 저를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길고도 긴,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본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모든 생활이나 일정들이 단축되는 효과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이점으로 다가왔죠.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인지 모든 업무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었고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을 통하여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한국이었죠. 게다가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 입맛에 아주 찰떡이었는데 한국 생활 딱 3개월 차부터는 살이 찌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운동까지 겸하며 관리를 했기에 더 이상 찌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한국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제 평생 살아온 나날들 중에서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한국의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서 하게 되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들리던 제육볶음 맛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님들도 평소처럼 거의 만석에 가까웠는데 이날따라 조금은 시끌벅적하면서도 조용한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고 저는 그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맛있게 제육볶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앞쪽에서 식사를 하던 노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몸을 옆으로 기우뚱거리더니 툭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다르게 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중년 남자분은 빠르게 쓰러진 노인분에게 다가가더니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분은 정신을 차렸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순간적으로 실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노인분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앞에 있는 중년 남자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알아채고 감격스러운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러한 장면을 보는데 주책맞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죠. 노인분을 구해주신 분에게 감사했고 또 정신을 차려주신 노인분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이 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으로 저의 기억 속에 박히게 된 사건이었죠.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응급조치를 하여 노인을 살린 남자분은 의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저 사람은 의사이거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완전한 오판이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인 1년이라는 한국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다시 모국인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떠나는 날만 기다렸던 저였지만 막상 독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죠. 우울한 기분이 드는 울적함도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적응을 하는데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익숙함에 속아서 깨닫지 못했던 편리함들이 이곳에서는 더없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레스토랑에 들러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수다를 떨려고 했던 날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레스토랑 안은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왜 저래? 죽었나 봐.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괜히 우리까지 귀찮은 일 생길까 무서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딘가를 보며 술렁거렸는데 그곳에는 웬 중년 남자 한 명이 있었고 의자 옆으로 쓰러진 상태로 움직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뜨려는 사람들만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저였다면 저 또한 저들과 다르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몸은 저도 모르게 쓰러진 남성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재빨리 그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 응급 조치를 취했죠. 천운이었는지 익숙하지 않은 조치였지만 그 남성은 정신이 들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저는 뜬금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고 혼자서 훌쩍 한국으로 떠났죠. 저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천상 독일인이었지만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듯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레스토랑에서 쓰러진 남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면서 깨달았죠.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과 선진 시민의식이 그리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이민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한국을 파트너로 만들면서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민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